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5에서 28페이지에 있는 비례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여기 문제 볼게요. 30개의 다이아몬드로 샹들리에 3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샹들리에 3개. 그러면 30개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3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샹들리에 6개를 만들려면 몇 개 다이아몬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60개 필요합니다. 9개 만들고 싶으면 90개요. 12개 만들고 싶으면 120개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내가 30개를 가지고 3개를 만들었고 60개를 가지고 6개를 만들었네. 뭐라? X개를 가지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10분의 1 X개를 만들 수 있다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칸을 채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 개에 200원 하는 사탕을 구입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사탕 한 개를 사면 한 개 200원이라며. 그러니까 값을 얼마 내야 돼요? 200원. 2개 사면 400원. 3개 사면 600원을 내지요. 그럼 X개를 살면 얼마 낼까요? 200X만큼 냅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Y라고 하면, 자, 사탕 개수 X가 2배, 3배로 커졌어요. 사탕 값은 2배, 3배로 따라 커졌어요. 그쵸? 그래서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Y 값도 같은 배율로 커졌어요. X가 커지니 Y도 따라 커지네요. 이런 관계는 무슨 비례?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반면에 12km 떨어진 목적지를 간다고 합시다. 내 걷는 속도가 변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가야 하는 거리 12km는 고정이야. 근데 내가 지금 1시간에 얼마를 간대? 1km를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어? 12시간이 걸리겠지. 자, 그런데 이게 2시간, 그러니까 속도를 2배로 늘렸어, 지금. 속도를 2배로.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지. 그럼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얼마가 됐어요? 줄어서? 그치, 6이 된 거지. 자, 우리가 원래는요, 속도를 계산할 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소요 시간이잖아. 그러면 시간은 속도분의 뭐가 돼야 돼요? 거리가 돼야 되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거리는 12로 고정인 거지. 그러면 여기 속도가 2가 됐어. 그럼 속도가 2가 됐으면 그때 우리는 소요 시간이 6이 되는 거고 속도가 바뀌어서 3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분모가 3이 되는 거지. 그럼 3이 돼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시간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2배, 3배로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소요 시간은 반으로 줄었다가 다시 얼마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X가 점점점 2배, 3배로 늘어나. 근데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비례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에는 정비례와 뭐가 있다? 반비례가 있다. 이제 6번. 다음 식에 대응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큰일 났네.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자, Y는 X의 몇 배 하는 겁니다? 2배 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X에다가 주어진 3개의 값을 넣어보세요. 제일 쉬운 거 X에 뭐 넣으면? 0 넣으면 2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옳지?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러면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X축, Y축. 그 다음에 가운데 누구? 0.
근데 0 넣으면 얼마 나온대? 0 나온대. 0,0 콩 찍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 나온대요? 2 나온대요. 2배로 나온대요. 1,2 찍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온대요? 마이너스 2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콩 찍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직선의 모양이 나오지. x가 커지면 y도 따라서 커지는 직선의 모양이 나와. 숫자는 3개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점점점이니까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는 거고 그래프라는 건 x와 y의 순서상을 점으로 찍는 게 그래프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의 형태가 나온다. 두 번째, y는 4분의 1 x. 자, x 자리에다가 0을 넣읍시다. 그럼 얼마? 0. 1 넣으면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1번이랑 어떻게 달라지나 보겠습니다. 자, y축, x축에 대해서 0,0을 지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니까 아까는 2였지만 지금은 조금만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조금만 내려가야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의 점들을 대표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1번보다는 천천히 커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x가 커지면 y도 커지기는 하는데 얘는 조금씩 커지는 거지. 얘는 y가 성큼성큼 커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3번. 3번은 여러분이 어려워해야 할 거예요. 그쵸? 어려울 것 같아. 자, 3번은 왜 어렵냐? x랑 y랑 곱해서 3이 나온대. 우리는 보통 y는이라고 써있는 식을 많이 봤어요. 그쵸? 그래프 그릴 때. 그때 x분의 3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x를 넣어. 분모에다가. 그럼 분모에다 1을 넣어. 그럼 1분의 얼마니까? 3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3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3이에요. 그럼 무슨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분모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해요? 0을 넣어야 해요. 선생님 0분의 3은 0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혼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분모에 0을 넣지는 않아요. 3개를 어떻게 0개로 나눠요? 3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0개로 묶어내냐고. 못 묶어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건 정의하지 않아. 그래서 x에 뭐가 들어갈 수 없냐 하면 0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없는 거야.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마음을 굳게 먹고 해봅시다. y축, x축에 대해서 0,0을 찍고 싶으나 찍을 수 없어. 없기 때문에 짝이 있어야 점을 찍지. 못 찍어. 그 다음 x가 1이라고 하자. 그럼 y값은 얼마예요? 3이에요. 그 다음에 x값을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3분의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야? 1인 거죠. 그럼 x는 3이 됐어. 커졌잖아. 근데 얘는 얼마가 됐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그치?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를 이사를 시킬게요. y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는 형태인데 구부러지는 곡선의 형태를 띠게 있게 되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을 넣어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됐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찍어야 되는 점이 이런 점들이야. 그럼 이때는 그래프가 또 어떻게 생겼냐? X축이랑 Y축에 가까이 가긴 하지만 만나지 않는 이런 곡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만나지 않지만 거기에 가까이 가는 곡선이 1과 3, 4분면의 세트로 나오는 그래프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곡선이라고 하면 쌍곡선 두 개가 세트야. 한쪽만 그리면 틀리는 거야. 덜 그린 거야. 두 개가 세트입니다. 예제 6번에 3번 그래프였습니다. 다음 비례배분이란 뭘까요? 자, 비례배분이란 전체를 주어진 B로 배분하는 것.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데 주어진 B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 자, 형과 동생이 구슬 21개를 일정한 B로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그러면 자, B를 이용해서 5대2 B로 나눠줘라 그런 거야. 21개가 있어. 형이 있어. 동생이 있어. 자, 누가 보통 많이 갔죠? 형이 많이 갔죠. 5대2로 나눠줄 거야. 그럼 대체 형은 몇 개 갖고 동생은 몇 개 가져야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면 전체 21개가 있잖아. 그럼 21개 중에서 7개로 나누었을 때 5개만큼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형이 가져가야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동생은 21개를 7개로 묶었을 때 그 중에서 몇 개만큼을? 2개만큼을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를 가져가야 돼? 15개. 그럼 여기는 몇 개 가져가야 돼? 6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21개니까. 자, 그래서 이게 비례 배분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얘를 분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거야. 즉, 21개가 있다, 전체. 그러면 몇 대 몇이잖아. 몇 대 몇. 그러니까 걔를 5 더하기 2 전체분의 형이 가져가야 하는 크기. 그 다음에 전체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동생이 가져가야 하는 크기. 그래서 이렇게 분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비례배분 문제를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해 낼 수 있다. 자, 이를 활용해서 예제를 보면 A와 B 두 사람이 사과 60개를 5대 7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면 5대 7의 비로 나누어 갖는다면 각각 몇 개씩 나누어 갖는가? 했지요. 방금 60개가 있습니다. 5대 7이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7분의 5만큼은 누가? A가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60개에서 5 더하기 7분의 7만큼은 B가 가져가세요. 그거죠. 그럼 60 곱하기 12분의 얼마예요? 5고요. 약분하면 5니까 25개를 A가 가져가야 하고 그 다음 얘는 60 곱하기 12분의 7이니까 그럼 얼마 가져가야 해요? 35개를 가져가야 해요. 그래서 합한 몇 개예요? 60개예요. 그럼 A는 몇 개 가져가요? 25개 가져가세요. B는 몇 개 가져가세요? 35개 가져가세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3개의 병 PQR이 있다. 끊고 각 병에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더니 그랬어. 뭐 바가지 한 바가지, 페트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양을 3개의 병에 넣은 거야. 그런데 병의 사이즈가 달랐던 거지. 그래서 P병은 4분의 1만큼만, Q병은 3분의 2만큼만, R병은 5분의 4만큼만 물이 찬 거예요. 그랬을 때 3개의 병의 크기를 뭐로 나타내어라? B로 나타내어라 그랬어. 문장으로 된 문제는 한 번 읽어서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으세요.
큰 소리 내서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될수록 더 크게 읽으세요. 자, 그렇다면 병을 3개를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 이런 것까진 그릴 수 있어. 병이 3개 있어. P병, Q병, R병. 바닥에 똑같이 놔. 바닥은 평등하잖아. 바닥에 놨어. 그리고 동일한 양의 물을 넣은 거야. 동일한 양의 물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거 똑같으니까 뭐 이만큼의 물이 찼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각각의 크기를 배로 나타내야 돼. 추측을 해봐야지, 추측을.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요것이요.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더니 요거. 요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내가 물을 넣었다며. 물을 넣었는데 일단 첫 번째 P병의 4분의 1을 했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큼이야? 4분의 1에 해당해. 4개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전체 물은 이 똑같은 게 몇 개 더 있어야 돼? 하나, 둘, 3개 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병의 크기는 이만한 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Q병에는 3분의 1하며 그럼 이게 몇 개야? 3개 중에 2개인 거야.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지. 그래서 Q병은 이만한 거고. R이라는 병은 5분의 4라며. 그럼 이게 지금 4개야. 4개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이만한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QR의 병의 사이즈는 P가 제일 크고 Q가 그 다음에 QR 이거는 알겠어.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근데 이게 대체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냐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은 P 대 Q 대 R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 아니야.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자, 그랬을 때 나는 P라는 병에 4분의 1만큼 물이 찼다고 했어. 그 다음에 Q라는 병에는 3분의 2만큼 물이 찼고 R이라는 병에는 4분의 1만큼 물이 찼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 이만큼의 얘네들은 다 어떤 양이야? 같은 양이야.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다며. 그런데 얼만큼 넣었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 10리터인지 2리터인지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몰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문자로 얘기하는 거야. 문자로. K만큼 넣었어요. 그러는 거지. 이걸 누구로 놓는 거야? K라고 놓는 거야. 이건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놓는 거야. let. 내가 놓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얼마큼 넣었는지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P도 누가 되고 K가 되고 3분의 2Q도 K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아니네. 그쵸? 여기가 얼마예요? 5분의 4지요. 그러니까 5분의 4R도 K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P를 나타내면 P는 4K야. 분모가 없애는 거야, 분모를. 그 다음에 Q는 얼마예요? 분모를 없앴으니까 2분의 3K예요. 그 다음에 R은 얼마예요? R은 4분의 5K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뭐 비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분수는 싫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를 맞춰요. 그럼 4분의 6K. 여기는 4분의 얼마? 16K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얘네들이 다 똑같이 PQR이 K에 대해서 4분의 16배, K의 4분의 6배, 그 다음에 K의 4분의 5배라고 표시가 된 거야. 그럼 다 분모가 4분이잖아.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PQR의 비기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 16대 6대 얼마다?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K를 놔야 하는데 저 K를 잡는 문제가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어려운 편이다.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뭐와 뭐가 있다 했어요? 비례에는 정비례와 무슨 비례가 있다? 반비례가 있다. 그리고 비를 이용해서 나누어 주는 거. 그걸 또 배웠네. 그게 뭐라 그랬죠? 비례, 배분이라고 했지. 그래서 비례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나타내어라? 분수의 비로 나타내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줘라.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수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